노화로 인해 신체의 유연성과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져 낙상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노년층일수록 근력이 약하고 골밀도가 낮아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기 쉬운 데다 골절로 인한 병상 생활이 길어지면 욕창, 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이나 후유증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골절에 대해 알아본다. 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심장과 폐 등 각종 장기가 기능이 저하되는 것처럼 뼈도 나이를 먹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작은 낙상 충격으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네. 한번 골절이 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또 욕창 등 각종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낙상으로 인한 노인성 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계명대 동산의료원 정형외과 이경재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골다공증의 발병률과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생률, 그리고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4세 미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2015년도에 이미 95를 넘어서고 있으며 2060년도가 되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건강은 젊고 활동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별로 건강 상태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30대, 40대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동과 같은 취미 생활을 활발히 즐기시는 분에서부터 집안에서 거의 거동이 힘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건강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 현상과 질병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약물을 투여하더라도 그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든지 하는 선망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정형외과적인 측면으로 좀 국한해서 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지시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남성, 여성 모두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다공증의 발병률 역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폐경기를 전후해서 골다공증의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골다공증 때문에 발생하는 골절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에 비해서는 노년층에서는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외상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길 가다가 그냥 살짝 넘어지신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우리 허벅다리뼈, 즉 대퇴골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퇴골이 이렇게 부러져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셨고요. 이 환자분은 집안에서 7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집안에서 그냥 살짝 엉덩방아만 찧었는데 왼쪽 엉덩이 쪽으로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습니다. 처음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서 2달 뒤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골반에 골절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환자분이 특별하게 다친 기억도 없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있어서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정상과는 달리 대퇴경부라는 곳에 골절이 발견되기도 해서 노년층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낙상으로 인한 골다공증성 골절은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런 치명적인 골다공증성 골절이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인 뇌졸중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층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가벼운 낙상 이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임상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엉덩이 관절, 즉 고관절 골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심장질환의 약 2배, 뇌졸중의 약 5배 정도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성 골절은 손목, 허리, 어깨 및 엉덩이 관절 주변으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손목, 허리, 어깨와 엉덩이 관절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손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나 골절 양상에 따라서 부목 고정과 같은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금속판 고정같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누워서 지내는 보존적 치료나 골 시멘트 같은 것을 삽입하는 간단한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손목이나 척추 압박골절과는 달리 더 고령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골절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골다공증성 이 골절 가운데 합병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또한 사망이 또한 가장 높은 게 고관절 골절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앞에서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고관절이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 즉 골반뼈와 허벅다리뼈인 대퇴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로 우리 절구 공이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직립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관절이고요. 또 이제 한 다리로 서게 되면 직립 자세에서 자기 체중의 약 3배에 달하는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관절 주변으로 어떤 질병이라든지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 잘 걷지 못하고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관절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손목이나 척추 골절에 비해서 더 고령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가볍게 넘어지거나 엉덩방아를 찢는 정도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 누워서 좀 지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하시지 않아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환자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욕창이라든지 폐렴과 같은 2차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돼서 찔 뿐만 아니라 폐라든지 심장과 같은 신체 장기들의 활동 능력 역시 감소하게 되어서 수술 전후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왜 어르신들을 보면요, 아유, 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아파도 참으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할 텐데 이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골절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리고 네. 또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퇴경부 골절과 대퇴전자간 골절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골절은 고관절을 이루는 대퇴골의 근위부, 즉 대퇴골의 위쪽에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위치적으로는 두 골절이 몇 센티미터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관절 골절의 진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 골절은 가벼운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넘어지시고 난 후에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고 하면 가족분들께서 혹시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시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어떤 고관절 골절인 경우에는 초기에 통증은 좀 있더라도 환자가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으니까 골절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평소에 가능했던 일상적인 활동들이 넘어지고 나서 좀 힘들어 하신다거나 하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들은 단순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또는 골절의 전위, 즉 어긋남 정도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에 엑스레이 사진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CT나 MRI 등의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거나 또는 수일 이내에 엑스레이를 다시 촬영해서 추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관절에 발생한 골다공증성 골절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 환자들은 고령이고 지병이 많기 때문에 좀 가족분들이 수술을 꺼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나이와 무관하다고 적어 놓았는데요. 고령의 환자일수록 지병이 많고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거나 또는 늦어질 경우, 즉 누워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폐렴이라든지 욕창과 같은 2차적인 합병증으로 인해서 환자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기본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의 위험도가 평가가 되면 환자와 보호자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한 이후에 조기에 빨리 수술을 할 때 합병증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관절 골절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하고 근력 약화 등으로 인해 다시 넘어져서 2차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낙상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골절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골절이 발생한 부위를 정복해서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어긋난 정도가 많이 심하거나 또는 골절 조각이 굉장히 많이 나서 도저히 맞춰서 고정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도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골절 부위나 골절의 형태에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방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은 여러 가지 건강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나 뼈의 부러진 양상 또는 뼈의 건강 상태, 즉 골질, 평상시 환자가 얼마나 잘 걸어 다녔는지 하는 보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제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즉 수술 전에는 환자가 빨리 입원해서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들을 선택해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체계적인 골다공증 치료하고 재활을 병행해 줄 때만 노년층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 가장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수술 후에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있겠는지, 내가 다치기 전에 걷던 것만큼 다 회복할 수 있겠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다른 어느 부위의 골절보다도 다치시기 직전에 걷던 능력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수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골절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고관절 골절은 수술을 받고 나면 보행 능력이 다치기 전보다 평균적으로 한 단계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조기 거동을 하게 되고 해서 2차적인 합병증을 줄이고
적극적인 재활치료 및 골다공증 치료가 병행이 된다면 다치기 전에 보행 능력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절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또 다른 골절에 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2차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 사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사망 위험이 증가하게 되나요? 네. 그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2차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고관절 골절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1년 안에 또 넘어져서 다른 부위의 골절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작게는 2배, 많게는 약 1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관절 골절의 경우 수술만 잘한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절의 근본 원인이 되는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 낙상 방지, 적절한 영양 공급 및 운동을 통한 근력 유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2차 골절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법, 낙상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뼈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되면 뼈의 양도 감소하게 되고 미세 구조도 굉장히 얼기설기해져서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의 약 35%에서 골다공증을 이미 가지고 있고 50세 이상 여성의 10명 중에서 약 6명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골절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평소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0세 이상의 여성이 평생 동안 골다공증성 골절을 앓을 확률이 60%나 된다고 하니까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일단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통증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위해서 뼈의 양을 측정해주는 골밀도 검사나 소변이나 피 검사를 통해서 뼈의 활성도를 측정해주는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 그리고 환자의 병력을 통해서 10년 안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산출해주는 프렉스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 골밀도 검사가 임상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폐경 후 여성분이나 70세 이상의 남성분, 골다공증 골절의 과거력을 가지는 환자, 기타 골다공증 발생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골밀도 검사를 이제 시행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은 검사 결과들을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이 중에서 젊은 성인들의 평균적인 골양과 비교하는 T스코어라는 값이 만약 마이너스 2.5보다 낮게 측정이 된다면 그때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환이 있을 때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 골다공증은 뼈와 관련이 있으니까 칼슘이 많은 치즈나 우유, 멸치 등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 의뢰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의 최종적인 결과는 골절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면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먼저 뼈를 만들어주는 주 재료가 되는 칼슘과 비타민 D의 공급, 그다음에 전문적인 골다공증 치료 약물의 투여, 그다음에 뼈 건강 유지 및 골절 예방을 위해서 운동과 낙상 방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칼슘과 비타민 D인데요. 칼슘과 비타민 D는 예방과 치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있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나 멸치 등과 같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평소에 규칙적으로 잘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사만으로 이 양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고 칼슘이나 비타민 D 수치가 낮다고 나오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문적인 골다공증 치료 약제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우리 몸에서 칼슘 등과 같은 구성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골 흡수 억제제와 뼈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골 형성 자극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골 흡수 억제제는 우리 몸에서 오래된 뼈를 이제 갉아 먹어서 이제 없애주는 파골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주는 약물로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여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졌고 최근에는 항체를 이용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 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여러 가지 골다공증 약물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어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약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구투여, 먹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복용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드셔야 되고요. 약 한 200cc 정도의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시고 복용 후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서 눕지 않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장시간 앉아 있기가 힘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사제가 개발되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던 환자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뼈를 좀 만들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 형성 촉진제인 부갑상선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유일한 골 형성 촉진제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와는 달리 매일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피하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암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사용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인성 골절의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그 치료법은 예방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평소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년층 고관절 골절의 원인이 되는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뭐 감기처럼 약을 좀 먹는다고 해서 수일 이내에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낙상사고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에 낙상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생활 수칙들을 좀 지켜주시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뇌졸중이라든지 고혈압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날 경우에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일어나기 전에 본인이 어지럽지는 않은지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고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잘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보조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게 많은 환자분들이 실외 생활보다는 집 안에서 친숙한 환경인 집 안에서 넘어져서 다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집의 거실이라든지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준다든지 또는 집안이 어둡지 않도록 환경을 좀 밝게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근육량이 좀 감소하게 되거나 또는 균형을 잘 잡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근력 유지를 위해서 걷기 운동 등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걸으실 때는 바른 자세로 등에서 땀이 약간 배어 나오는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 매일 30분 정도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년층 골절의 원인이 되는 골다공증이지만
이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골다공증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노년층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가볍게 넘어졌는데 잘 걷지 못한다거나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면 반드시 의심을 하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낙상으로 인한 노인성 골절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가볍게 넘어졌더라도 부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정형외과 이경재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장희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